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오미크론 암울한 새해를 맞이하느냐, 이 팬데믹의 종식이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미크론의 향후 추이를 전망했는데요. 이 오미크론으로 다시 증가하는 확진자 수에 비해 이부환율과 사망률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오미크론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나 독감으로 바뀌는 첫 단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슈 오늘 오미크론에 대해 한 발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오미크론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로 전환하는 첫 신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어찌 좀 믿을 만한 주장입니까? 원래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좀 독성이 강해서 코로나19가 지금 치명률이 높아진 상황이긴 한데 이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전파력이 3배나 강하고 면역 회피 기전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감염되었던 사람도 또 감염이 되고 2차 접종뿐만 아니라 3차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들한테도 감염이 되는 이런 무서운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공포스러운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입원율이라든지 치명률 같은 것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안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 한 60개 정도의 변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돌기 단백질에 대한 변이만 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접착이 잘 되고 증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 RNA를 만들 때 많이 틀리거든요. 그 틀리는 것을 교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은 그 교정하는 기능이 약간 망가졌어요. 그래서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좀 떨어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변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인류의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임상 역학 데이터들만을 보면은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영국, 유럽, 미국 전부에서 보면은 굉장히 축복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즉 빠른 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걸리고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하는 가지 문제점이 이것이 너무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발생을 하면은 입원율이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우리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급격히 줄어들면서 즉 남아공의 경우에 있어서는 급격히 올라갔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2, 3주 후면은 저렇게 남아공처럼 급격히 올라갔던 것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그것은 아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인데 아직도 불확실성은 많은 상황이죠.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를 좀 강화를 하면서 지금 오미크론이 많이 번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나중에 풀었을 때 딴 나라들이나 지나가는 뒤늦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뭐 확산이 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집중적으로만 발생하지 않으면은 연착륙이 가능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관리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 지금 449명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진단 검사가 제대로 다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얼마가 있을지 모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는 상황인데 미국만 해도 그렇거든요. 뭐 2, 3%에서부터 90%까지 가는데 2, 3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우리도 지금 한 1.8% 정도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이번 달 30일부터 이 특이 진단 검사가 도입되고 이 오미크론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비율이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확진자 수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확산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확산 속도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미크론의 자체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체적으로는 1년 내내 유행을 하지만 독감은 일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점이 많죠. 예.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돼지 인플루엔자, 사람 인플루엔자가 같이 돼지 안에서 재조합 바이러스를 만들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만 되는 것이고요. 감기는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라이노 바이러스라든지 아데노 바이러스라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반 감기 바이러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데 연중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기는.
그래서 뭐 여름에도 감기 걸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독감은 일정한 시기에들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계절성은 없을지 몰라도 지역적으로 풍토병으로 남아 있으면서 종식은 아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기에 걸린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강한 면역력을 가진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의학적으로 근거라 그러면 그 교차 면역이라 그러는 것인데요. 같은 감기 바이러스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상당히 비슷하지만 사실은 교차 면역은 그다지 인정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감기에 걸린 사람이 이 코로나19도 같이 감염이 되면서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도 일부 들어와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람한테 좀 더 감염이 잘 되면서 증상은 약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진행 상황은 약화되는 상황, 즉 전파력은 높으면서 독성은 낮아지는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변이가 일어나면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델타 바이러스가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전파력도 강하면서 독성도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여름철이 지나면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사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을 보면 이 델타 바이러스는 결코 그전에 알파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낮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았다는 것인데 지금 이 오미크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미크론 이후에도 변이가 나오면 델타처럼 다시 그럴 가능성이 그거 모르죠.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볼 때 일단 전파력이 높으면서 그 자기가 감염시킨 그 숙주가 잘 걸어 다니고 많은 사람하고 만나야 바이러스가 증식을 오래 살아야 잘하지. 되니까. 오래 증식을 하지. 이 사람이 뭐 입원을 하든지 죽어버리게 되면은 다시는 증식을 못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경향을 계속 띠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백신을 다시금 권고를 하는 상황인데 4차 접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선 면역 체계가 손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인 건가요? 글쎄요, 뭐 저는 뭐 둘 다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아, 네. 뭐 백신을 뭐 몇 번 더 맞는다고 그래서 면역 체계가 망가질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이득이 꼭 있냐 하는 것이죠. 3차 접종까지 받았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경증으로 끝나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인데 감염 예방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이 백신들은 우한 바이러스를 근본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델타에서 많이 떨어졌고 오미크론은 더 많이 떨어져서 감염 자체는 돼서 돌파 감염이 되는 건데 돌파 감염이 그다지 겁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만약에 돌파 감염이 일어났다면은 우연히 나한테 그러면 백신 접종에 더해서 추가 접종이 된 상황이고 이것은 자연 면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다른 변이주에 대해서도 면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처럼 코로나 파티를 해서 일부러 걸릴 것까지는 없지만 걸렸다고 하더라도 예방 접종을 맞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추가 접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스러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곧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계속 연장될 거라고 보시나요? 계속 연장하면 우리 경제가 뭐 다 그렇죠. 망가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1월 네. 2일까지인데 지금의 불확실성은 확진자 수는 분명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뭐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 줄어듦과 동시에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앞으로 2, 3주 후에 이 오미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입원실을 얼마나 채울지 지금 위중증 환자 일반 환자들이 거의 풀로 지금 의료 체제를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수가 생긴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앞으로 1월 3일부터 2주 정도는 좀 더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이 한 50%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뭐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겠죠. 하겠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뭐 완전히 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먼저 벗어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반 병상을 대기하는 환자가 오늘 날짜로 9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0이 돼야죠. 항상 재택이든지 이 치료센터든지 여기서 증상이 악화됐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병상이 있어야 되고 일반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도 병상 부족이 되지 않게끔 영향을 주지 않게끔 병상 확보가 더 추가로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어찌됐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 말처럼 빨리 이 확산 추이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